야참 25번째 메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야참 토론회 이제는 바꿉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미리 고지를 해드린 대로 야참 토론회 이제는 바꿉시다가 되겠습니다. 2021 정규 시즌이 이제 일주일 뒤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한 시즌 한 해가 끝나면 그렇죠. 올해 내가 돈을 어떻게 썼고 뭐 세금 내야 될 게 좀 밀렸나 아니면 좀 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시즌이 정규 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런 것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주제를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굉장히 좀 가벼운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갖고 오신 주제를 들어보니까 너무 거대 담론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야 이거 오늘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내린 일단 결론은 오늘은 화두를 던지는 시간으로 갖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던지는 화두가 지금부터 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화두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 야구팬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 개진을 해주셔서 이것이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하나씩 생각나는데 와, 이 주제가 너무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4가지 정도? 네 가지 그래서 바꿨어요. 그 예.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네. 제가 사실 준비한 건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아. 네. 근데 진짜 시간만 조금만 더 준다고 한다면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까 그 KBO 리그에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야구의 본질을 지키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민하는 해설위원의 네. 모습.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진짜 바꿀 게 많더라고요. 재미있게 바꿀 수 있는 게 더 재미있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메일 주신 팬들한테 제가 이번에 역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이메일 주신 팬이 뭐예요? 이 댓글을 못 다니까 이제 저한테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어드바이스를 주시기도 하고 욕을 하시기도 하는 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메일 오신 분들한테 제임스 윤님을 포함해서 제가 이번 그 야참 주제가 이제는 바꿉시다인데 아이디어 좀 달라 이렇게 제가 오히려 팬들한테 요청을 했을 정도로 저도 이번에 사실 굉장히 보람찼던 그러면 시간. 제임스 윤님한테 많이 혼났나 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니까 롯데 분석하지 말래요. 일단 세 분이 갖고 온 이슈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바꿉시다. 자, 과연 세 분이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을까요? 먼저 장성호 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명대타, 지명대주자 도입을 하자. 모든 플레이 비디오 판독하자. 연장전 1이닝만 또는 2연전 체제 손질을 하자. 한 경기 한 팀당 투수 5명 제한, 연장 시에는 1명 추가. 오, 아주 파격적인데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파격적인데요. 잠시 후에 이 얘기 잠시 더 야구의 본질을 조금씩 건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박용택 위원은 3가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외국인 선수 제도를 변경하자. 정규 시즌 축소, 포스트 시즌 확대하자. 신인 드래프트에 구슬 뽑기를 가져가자. 이 타리그에서는 이게 하는 데가 있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요 3가지 중에 2가지 일단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3가지를 역시 갖고 나왔는데 AI 구심 빨리 도입하자. 책 스윙, 자동 판독기 도입을 하자. MVP, 신인왕, 골든글러브, 기명 투표 하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 실명제 도입을 해서 댓글 기사 같은 것도 좀 부활시키자. 의견 개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고교야구 알루미늄 배트 사용하자.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장성호 의원이 4가지, 박용택 위원 3가지, 김도환 기자 3가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약간 좀 추렸고 약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고 그 가운데서 일단 2개씩만 일단은 시간 할당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너무 많은데 네. 근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의견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 야구 팬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글을 남겨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나중에 야구의 참견 주제로 잡아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로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김도환 기자부터 일단은 발제를 좀 해주시죠. 3가지 갖고 나왔는데 요거를 갖고 나온 이유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 이게 아까 이제 발제라고 작가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분장실에서 너무 좀 무거웠나요? 분장실에서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제가 한번 분장실에서 제가 글자는 잘 못 쓰는데 이거 감독님 혹시 한번 좀 이거 잡아주실 수 있으면은 뭘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물론 이제 밑에 거는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KBO하고 MLB 요즘에 제가 아침에 메이저리그 보고 밤에 우리 한국 야구 봐서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어서 비교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물론 AI 심판은 지금 양쪽 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친 이유 있잖아요. 이거는 메이저리그는 AI 심판을 도입하려고 하면서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야구는 이게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건지. 흉내만 내는 건지 제가 모를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사실 물음표를 좀 했습니다. 야, 이거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넬 같은 거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저희 PD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시지 거기다 방송국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거 저 역대급짜리 나오는군요. 저희 KBO 총재님은 이 방송을 좀 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MLB 커미셔너도 오늘 방송 좀 보셔야 돼요. 이게 MLB 커미셔너까지요? 네. 체크 스윙은 지금 한미일 야구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체크 스윙 오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명 투표, 댓글, 그다음에 알림님 배트 뭐 1번 포함해가지고 요거는 메이저리그와 우리나라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더 이상 큰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체크 스윙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하고 다저스 경기도 명승부가 체크 스윙으로 얼룩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오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체크 스윙이 1루심이 또는 3루심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기계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AI 심판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지금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작년, 올해 하면서 이게 딜레이가 있다 보면 조금씩 그렇죠.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나 야구 팬들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조금 판단 그런 시간이 것도 길어질 있고 수가 굉장히 느려지면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좀 줄여서 저는 딜레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아니, 근데 보거든요. 로봇 심판에 대한 그 도입은 대부분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찬성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기술력이 과연 거기까지 와 있고 신뢰도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팬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도까지 와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대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좀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딜레이 일단 그 가능하고 물론 이 낮은 쪽에 있는 스트라이크 요게 이제 AI가 판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세밀하게 정밀하게 지금 할 수 있다고 하고 물론 체크 스윙 부분이 이게 이제 센서를 달아서 태권도가 지금 전자호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센서를 달아서 하게 되면 또 중간에 이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가을 야구에 한번 뭔가가 터질 것 같아서 올 시즌 가을 야구 보고 내년 해서 저는 빨리 AI가 뭐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좀 가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AI가 하는 게 아니고 AI가 도와줘야죠. 아하. 제가 이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처음에 생긴 게 결국에는 투수는 사실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느라고 공을 던져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엉뚱한 공을 던지고 그다음에 타자가 계속 좋은 공도 안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스트라이크야 쳐. 그래서 이제 그게 스트라이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엉뚱한 데를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언페어 볼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와 볼은 심판이 봤을 때 치기 좋은 공은 스트라이크, 치기 어려운 공은 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홈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좌우가 상공에서 봤을 때 위에서 걸치든 뒤에서 걸치든 어디든지 걸치기만 해도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게 좌우가. 그 다음에 상하가 좀 문제예요. 상하가. 그리고 좌우는 그럼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상하는 밑에는 이제 무릎뼈 밑에가 이제 밑에 라인이고요. 위에 라인은 어깨 위부터 이제 벨트 윗선의 가운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타자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서 있는 자세가 차렷 자세가 아니고 타격 자세에서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숙이고 치는 타자예요. 이대영 네, 이대영 선수. 네. 이대영 선수의 상하 라인은
요만큼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의 룰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예 규격화를 만드는 거죠, 그냥. 예. 규격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규격화를 만들면 이제 뭐 작은 선수랑 큰 선수랑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으로 가는 거죠. 신체 조건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 여건이 달라지면 좀 작은 선수에게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럼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슈퍼컴퓨터처럼 이제 그래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정도 선수는 이 정도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거를 이제 다 입력을 시켜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100%가 아니거든요. AI는 그렇죠. 한 3% 정도를 보더라고요. 오차를 한 경기에 3%면은 109m, 10개예요. 10개. 10개에 오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오심이 비슷한 오심일 수도 있고 공을 갖다가 투바운드를 던졌는데 바운드 된 공인데도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운드 돼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면 그걸 그렇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죠. 인식할 그럴 수 수도 있다는 있죠.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잡아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게 어떻게 도와주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1년 동안 해설위원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거든요. 웨어러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구심이. 그래서 구심이 스트라이크 콜을 하는데 그걸로 구심이 훨씬 정확한 도움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훨씬 제가 말했던 지금보다는 포인트도 그겁니다. 그런 거죠. 네, 왜냐면 그런 거죠. 아니 이거 보는데 야구 안 보신 분들이 제가 공대생 친구한테 했더니 야 그러면은 포수 뒤에 로보트가 쓰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구심이 할 일이 있고 그렇죠. AI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판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심판분들 몇 분 저 직접 통화 안 했고 KBO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구심 쓰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겠죠. 그럼요. 그분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갖고 나온 것이 MVP, 신인왕, 골든글러브, 기명 투표하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댓글 부활시키자 이거 들고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댓글을 맡고 있는 유일한 두 분야가 스포츠 분야랑 연예 분야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신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댓글을 없앤 이유가 사실 그 이유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제 선행 조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한테 하는 욕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인신공격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살하는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은 거거든요. 저는 일단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대신 앞으로 열자라는 의미는 지금 스포츠 쪽에서 확실하게 실명제를 도입을 한 다음에 실명제로 하자. 예,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 처벌해야죠. 그런 확실한 그 장치를 한 뒤에 저는 유튜브 댓글은 어느 정도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유튜브 왜냐면은 이게 저희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댓글이 있어야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요즘 뭐 저도 많이 혼나고 있지만 그 야단 맞는 기자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댓글이 없어진 이후로 예. 기사의 수준이 좀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전 계시더군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자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댓글에 악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댓글에 순기능도 있고 또 저희가 지적하지 못하는 것도 댓글에 또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 KBS가 빅데이터 팀에 의뢰해서 1년 전에 했던 거에 보면 이 문제가 있는 게 헤비 댓글러 그러니까 배댓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댓글러 중에서 5%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소수 의견이 과잉 대표되는 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올라가는 그 댓글이 이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댓글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한 뒤에 저는 스포츠 분야도 언젠가는 댓글을 한번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자들 역시 기사도 좀 합리적으로 좀 쓰고 그리고 기명 투표를 통해서 기자들도 투명하게 팬들한테 와이드 오픈을 하고 이러한 좀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살건에 대한 건 전 분명히 인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악플을 처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뭐 댓글 다른 데서 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막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댓글을 막은 지가. 그래서 저는 사실 댓글 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실명을 바탕으로 댓글을 쓴다고 한다면 이게 아마 또 다시 편법이 저 나올 거라고 봐요. 어떤 편법이냐면 뭐 계정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있고 이게 이걸 어떻게 무슨 이상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실명이 아닌데 실명인 것처럼 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저는 댓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댓글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없어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댓글의 순기능도 물론 있으면은 역시 역기능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는 댓글이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은 뭐 결론 낼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순기능도 분명히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 알루미늄 배트 사용 요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야차하면서 지난번에 왜 그 올림픽 끝나고 평가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요 고교 알루미늄 배트 사용 얘기는 좀 더 깊게 또 취재를 해서 얘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고 오늘 어쨌든 김도환 기자가 가져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야구 팬 여러분도 그렇고 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의 제 의견도 다시 한 번 더 좀 많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용택 위원이 가져온 안건 3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제도를 변경하자, 정규 시즌 축소하고 포스트 시즌을 확대하자, 신인 드래프트 방식을 약간 바꾸자. 요 3가지를 갖고 나오셨죠?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우선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는 바꿉시다 이건 좀 무섭고요. 네, 이제는 바꿉시다 좀 무섭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건 정도. 어떨까? 어떨까요? 정도. 네, 네네. 어떨까요? 정도인데 네. 우선 외국인 선수는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를 그냥 없애는 거예요. 아예 외국인 네. 선수를 다 없애자. 외국인 선수를 아예 없애는 거죠. 사실 뭐 장점, 단점 뚜렷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장점에는 뭐 이제 현재 제도로는 사실은 팀의 1, 2, 3발들이 거의 외국인 선수로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10개 팀에서의 어떤 선발 투수, 확실한 뭐 규정 이닝을 채우는 선발 투수가 국내 선수가 채 뭐 10명, 15명 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요번 이제 올림픽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확실한 어떤 선발 투수의 부재가 사실 가장 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 외국인 선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50명, 한 50명은 되겠죠. 네. 그 50명 중에 어떤 선수들이 몇 선수들이 이제 튀어서 나오는 거랑 지금의 어떤 10명, 20명 정도 선수에서의 나오는 거랑은 사실 충분히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각 팀당 지금 뭐 NC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썼고요. 올 시즌 외국인 선수한테 이제 하나가 가장 잘 이제 적게 썼는데 어떤 연봉, 뭐 인센티브 다 합치고 또 어떤 구단에서 이제 1년 동안 체류하는 비가 또 한 사람당 한 5천씩은 들어가거든요. 5천만 원씩.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면 보통 한 40억에서 뭐 미니멈 한 25억까지도 드는데 사실 그 정도 돈이면 지금 이제 프로에 못 오는 어떤 아마추어 선수들 사실 10분의 1? 한 10%밖에는 지금 프로에 못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분히 어떤 좋은 원석들을 좀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3군 리그의 운영도 충분히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국내 쪽에 더 투자를 하자. 그 돈을 네. 차라리. 이제 그러면서 훨씬 더 좀 뭐 이제 좋은 선수들을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프로 리그에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린 이제 유소년들도 사실 이제 야구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시즌을 외국인 선수한테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2명, 3명이 다 망해버리면 아무리 전력이 좋아도 그 시즌은 그렇죠. 그냥 망하는 시즌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만약에 외국인 선수가 없다면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선수를 채워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어떤 선수 육성에 그런 선수들을 또 육성을 하고 발굴을 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좀 아주 큰 단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네,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아마 당분간은 최소한 몇 년간은 조금 질적 하락이 분명히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네, 되겠죠. 분명히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으려고 많은 외국 스카우트들도 나가고 외국 이제 뭐 메이저리그와 일본 리그 어떤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교류들이 훨씬 좀 줄어들 수 있을 확률도 좀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장단점이 확실한 내용이고
만약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 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이제 엔트리에는 1군이 엔트리에는 타자와 투수를 한 명씩 두고요. 네 그리고 육성형 용병 또는 육성형 이제 외국인 선수 또는 이제 그러니까 보유수를 타자 둘 투수 둘을 두는 거죠. 그 외국인 선수 네.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게 좀 쉽지 않다면 네. 보유 제도 자체를 약간 좀 변화를 좀 그렇죠. 주자. 손을 좀 보자. 그래서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 1군에. 그리고 이제 퓨처스에도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 그래서 조금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구단이 어떤 외국인 선수로서 타격받는 게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도 이제 국내 선수들도 결국에는 좋은 외국인 선수한테 사실 보고 배우는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보고 배우는 거를 이제 퓨처스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이 선수들이 못해서 내려와서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충분히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투수가 한 명 정도니까 지금의 이제 어떤 선발 투수 2명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어느 정도는 또 국내 어떤 선발 투수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 특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저도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생각도 저는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외국인 선수 제도가 투수 2명에 타자 1명으로 딱 못 박았잖아요. 아니면 타자 2명에 투수 하나 이렇게 3명 출전 예. 가능한데 동일 포지션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자 쪽으로 보면 뭐 피렐라라든가 뭐 페르난데스 뭐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공격력 쪽에서 마차도는 뭐 수비 쪽에서 워낙 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두 선수를 빼고는 그렇게 외국인 선수의 득을 보는 팀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별로 많지는 않다. 그런데다가 계륵이죠, 계륵. 예, 각 팀을 보면 타자가 필요 없는 팀이 있어요. 예, 저는 분명히 팀 있다고 상황에마다 예.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네, 상황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타자가 필요 없는 팀의 무슨 단장이나 뭐 사장이 뭐한테요? 그럼 굳이 이걸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가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쓰면 그만큼 또 외야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저는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투수 3명을 뽑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투수를 뽑으려고 네. 하겠죠. 예. 그런데 모두 이제 선발로 가게 되면 이제 국내 선발에 이제 클 자리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규정을 선발 둘에 구원 1명 쓸 수 있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오히려 팀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한 부분을 외국인 선수로 채울 수 있고 야수가 좋은데 굳이 그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1명을 더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왜 갖냐. 그 자리에 외국인 선수가 1명 더 들어오면 국내 선수가 4명에서 5명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자로 1명 뽑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 타자가 만약에 영입이 돼요. 그럼 그 자리에 또 뭐 같은 동일 포지션에 뭐 3명이라든가 4명에게 또 기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차피 투수로 뽑나 타자로 뽑나 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가 1명이 영입이 됐을 때 그 포지션에 죽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외국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좀 쓰자는 거죠. 각 팀 네. 사정에 맞게 네. 좀 네. 선택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쓰면 오히려 이 외국인 제도가 조금 더 저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봐요. 네. 외국인 선수 제도도 약간씩 지금 발전해오고 그렇죠. 좀 변화가 네. 네.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 버전은 3명 출전이 가능한데 동일 포지션은 안 되고 이게 프랑코가 불펜으로 갈 수 있는 네. 거고 23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불 이하의 좀 약간 몸값이 저렴한 선수를 데려와서 키워서 쓸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는 현재 와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과감한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약간 좀 리그 자체의 어떤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지만 WKBL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그렇죠. 외국인 선수 없이 리그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코로나 상황 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 없이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 포스트 시즌 챔피언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네. 이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리그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 농구 같은 그렇죠. 거 보세요, 진짜로.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크질 못해요. 워낙 사실 뭐 기량 차이도 많이 나고 피지컬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다른 정말 그 농구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 리그인지. 그렇죠. 아니 외국인 선수가 지금 뭐 프로 리그가 생긴 이후에 득점왕을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외국인 선수의 판이잖아요. 외국인 특히. 선수를 잘 뽑으면 그 애는 무조건 그렇죠. 성적이 그렇죠. 나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니면 있죠. 망하는 거예요. 네.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박용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그래요. 기간 정도는 맞습니다. 외국인 선수 없이 한번 치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번 해봐야죠. 지금 야구가 정말 지금 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봐야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야구 팬 여러분의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는 감독님은 그래도 외국인 선수 쓰고 싶어질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장병수 롯데 전 사장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반대 의견도 좀 있어요. 예, 그분은 1000만 관중 시대 되기 전에는 10개 구단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의견.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도 팀이 이렇게 많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실책 많고 1할 때 타자 나오는 리그에서 외국인을 안 쓴다? 이건 안 된다.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니네 밥그릇 챙기려고 또 저런 소리 하거나 분명히 그러실 저런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거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이 충분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린 거 결론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박용택 위원이 낸 안이 정규 시즌 축소하고 포스트 시즌을 좀 더 길게 가자. 네. 요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현장에서는 선수들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44경기 좋다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보다는 좀 줄였으면 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현장 코칭 스텝이나 뭐 감독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줄였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선수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144경기가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사실 포스트 시즌이 결국에는 재밌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게 재밌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뭔가 포스트 시즌에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6차전까지 해서 144경기인데 팀당 뭐 15차전을 하면 135경기가 되고요. 사실 제 생각 같으면 제가 만약에 어떤 결정권자면은 저는 14차전으로 126게임, 126경기로 하고 그 다음에 6위 팀까지 가을 야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위 팀과 2위 팀이 이제 양쪽에 시드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6위 팀과 뭐 3위 팀, 그리고 4위 팀, 5위 팀이 들어가서 4, 5위가 여기로 가야 맞아요. 되나요? 네. 네, 4, 5위가 여기로 가야 되고 농구가 약간 3, 6위 그렇죠. 여기로 가야 우리 되고 농구가 네. 포스트 시즌 운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둘이 해서 이긴 팀이 이제 1위, 2위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정말 이제 한국 시리즈를 하는 그럼 훨씬 어떤 좀 가을 야구에 좀 이슈나 화제성이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냥 이런 생각을 아주 해봤어요. 재미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이 중계권료 돈 문제가 사실 걸린 게 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 축소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은 경기 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무승부까지 해가면서 지금 네. 경기 수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수 줄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경기 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엔트리를 좀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 다른 문제일까요? 그거는? 그것도 아마 현장에서는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엔트리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제 열흘 후에 그렇죠.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한 6일에서 7일 아니면 7일에서 8일 정도로 바꾸게 되면 저는 그 선발 투수가 만약에 던지고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빠진 다음에 새로운 선수들이 1군 무대에 등용할 수 있는 엔트리가 이제 짧아지면서 그런 어떤 그 선순환이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엔트리 조정을 열흘 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안건 중에 하나였는데 15개 중에 하나 있었네요. 예, 하나였는데 엔트리 그 날짜를 열흘로 딱 정해놓지 말고 조금 탄력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딱 7일 정도면 괜찮을 것 7일 같거든요. 정도? 예, 7일 정도면 조금 한 경기 던지고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조금 휴식 차원도 주고 다음 등판 일정도 너무 이제 늘어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그 찰나에 또 새로운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 또 활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엔트리도 조금 좀 조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예, 뭐 경기 수를 줄이거나 그게 만약에 정말 돈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뭐 사실은 돈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차라리 엔트리라도 좀 바꿀 필요도 있고 포스트 시즌을 좀 약간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사실 올해 지금 포스트 시즌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네. 그리고 올해 준피하고 피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3판 2승으로 바꿔놓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 제가 KBO하고 오늘 자꾸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 KBO 수뇌분들이 이 프로를 좀 종종 보신다고 하니까요. 종종 볼 게 아니라 자주 보셔야 자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준피오하고 피오 3판이 저는 LG하고 두산 경기 오늘 더블헤더로 하고 있지만 LG하고 두산 경기 5판 3승 해야지 또 3판 2승 가을 야구에 만약 한다면 아쉽지 않나요? 저는 가을 야구가 축제인데 축제를 축소한다? 이거 KBO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제안한 이 부분도 굉장히 두 안건 모두 아주 흥미로운 안건이었었고 아주 재미있는 안건이었습니다. 이 특히 외국인 선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사실은 꼭 논의가 다시 한번 돼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어떤 그 선수의 수준 그리고 리그의 수준 그리고 국내 선수의 토대, 아마추어 야구 토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엮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문제는 다시 한번 이쯤에서 저희도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야구 팬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좀 많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제안한 이것들도 다 아주 뭐 재밌는 제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성호 위원이 저 4가지를 했는데 4가지 중에 지금 가장 재밌는데요? 가장 보니까? 그 좀 논의돼야 될 것은 일단 2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설명이 네, 필요합니다. 이게 딱 제 안건을 보시면 네. 뭐야 저거? 이게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당황스러운 네. 게 몇 가지가 있죠, 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지명 대타, 지명 대주자 이거는 지금 미국 독립리그에서 올 시즌 시행을 했던 겁니다. 시행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됐다, 예. 지명대주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명 대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이제 대타를 쓰고 이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선 뒤에 그 선수가 이제 빠지고, 예, 원래 수비수가 이제 경기에 나가서 다시 수비를 하는 방식인데. 아, 농구처럼 선수 교체를 좀 자주 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데 공격력이 약한 내야수를 그 타순에 쓰고, 그러니까 공격력이 약한 선수를 뺀 다음에 공격력이 강한 대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KBO 리그 룰은 그 이후에 이제 대수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비 잘하는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던 선수가 기량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대타만 한번 쓰고 다시 그 선수가 나가서 수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지명 대타하고 지명 대주 지명대주자는 반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대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경기 후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가 있잖아요. 경기 초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중반 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주력이 느린 선수가 이제 출루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선수를 빼는 거죠. 그리고 주력이 빠른 선수를 이제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타석에 또 치는 타자만 나가는 거예요? 치는 타자가 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대호 타석에 그렇죠. 방망이 이대호가 치고 네. 대주자로 김용희가 나갔다가 다음 타석에 김용희 빠지고 다시 이대호가 다시 치고 네, 그런 또 식으로. 치고 나가면 또 이 김용희 아니요. 한 경기 한 번씩만.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씩만. 이 지명 대타, 지명 대주자 모두 한 번씩만.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딱 쓸 수 횟수는 있게. 그렇죠. 제한을 둬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획기적이긴 획기적인데요. 근데 이게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독립리그에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지금 보면 이게 투수들이 너무 잘 던지고 타자들이 사실 올 시즌 이게 메이저리그 팀 타율을 보시더라도 2할 3푼 4리인가 뭐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예, 타자들이 다 이제 홈런만 치려고 하고 정확성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 홈런의 시대니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득점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뭐 더블 A, 뭐 트리플 A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갖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를 30cm 뒤로 늘리는 그리고 베이스 크기를 15인치에서 18인치로 늘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견제 2번 하고 못 잡으면 세 번째는 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독립리그 같은 경우에는 9회까지 동점이 되면 승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든 데스로 홈런 한 명씩 나와가지고 5개씩 쳐가지고 홈런 레이스. 홈런 레이스로 승패를 가리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구가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노력들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명대타와 지명대주자를 도입하자. 네. 아주 뭐 기발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뭐 모든 플레이 비디오 판독 하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디오 판독이 이제 9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4개가 늘어나서 13 13개가 개죠, 지금 13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뭐 김도환 기자님도 말씀을 했지만 체크스윙. 체크스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I 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체크스윙 어필할 때 보면 진짜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각 팀에게 비디오 판독 이외에 한 번씩의 체크스윙을 돌았냐 안 돌았냐를 체크할 수 있게. 아, 체크 스윙만 따로 빼서 비디오 판독을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체크스윙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딱 쓰고 나서
한 번만 보면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면 거의 10초에서 15초 안에 하프 스윙인지 아닌지를 판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경기 시간 늘어지는 거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팬들 여러분들도 왜 모든 플레이에 다 비디오 판독을 안 집어넣느냐. 근데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런 판정 때문에 승패가 나뉘는 스포츠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비디오 판독을 할 거면 모든 플레이를 다 비디오 판독을 해서 그냥 정말 승패 어떤 그 모든 그 선수들과 뭐 프론트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게 근데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이 플레이 돼요. 뭐 비디오 판독까지는 좋은데 횟수는 분명히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죠. 횟수는 기존에 2번씩. 기존에 2번에다 네. 플러스 1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모든 플레이를 하자. 근데 저는 체크 스윙 그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물론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도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돌아갔네. 어떤 분은 또 옆에서는 안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게 과연 AI로 과연 판독이 가능할까요? 저도 KBO에 그걸 물어봤는데요. 네. 체크 스윙의 정의조차도 사실 없어요. 없어요. 야구 규칙이 없어요. 야구 규칙이 없고요.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심판한테. 사실 포수가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90만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강남 선수 앉아서 이러고 계시잖아요. 왜 이 두 손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포수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 그런가요? 스윙에 대한 룰 자체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장 의원 말씀에도 찬성을 하지만 이 홈플레이트 끝에 센서 달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체크 스윙은 불 들어오는 방법으로 해서 아예 오심을 없애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 스윙의 오심으로 얼룩지는 경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삼성에서 뛰었던 러프 선수가 그 경기 끝나고 또 재밌는 인터뷰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손해봤지만 7월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경기 이겼다.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체크 스윙에 대한 논란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용택 위원도 뭐 체크 스윙 때문에 그 삼진을 뭐 먹었는지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많겠죠. 있겠죠. 수도 없이 있겠죠. 많은데 또 반대로 수도 없이 아닌 것도 그러니까 스윙을 한 것도 오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AI가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가 비디오 판독이라도 해보자. 네. 이렇게 기회를 더 해서 주자.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하프 스윙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화가 나고 보는 심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거 보기가 어떻게 봐요 그거를 육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한 번씩의 기회를 줘서 이 체크 스윙에 대한 어떤 그 우려를 확실하게 지워버리자. 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체크 스윙 이 비디오 판독하면은 감독들 아마 퇴장당할 감독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슬로우 비디오를 봐도. 근데 저쪽 입장에서 봐서는 돌았대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같이 슬로우 비디오를 봐도 투수랑 타자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에이 타자는 이제 안 돌았네. 그럼 입장이 투수는 다 옆에서 다르니까. 에이 그게 어떻게 안 돌았어 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체크 스윙은 명확하잖아요. 배트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아니 그 배트가 규칙이 없다니까요. 규칙이 체크 스윙에는 규칙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헛스윙 스윙을 보는 게 이 백끝이 돌았냐, 이제 안 돌았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백끝이 돌았으니까 이거는 뭐 헛스윙을 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체크 스윙 판독은 한 번씩 주는 것도 어렵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의 위치랑 네. 그다음에 앞에 서는지 뒤에 서는지랑 각도가 다 달라져요. 이게 참 어렵다. 어려워요. 체크 스윙. 타석의 위치 예전에 박지용 선수 뭐 앞에서 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홈플레이트 각도가 다 달라져요. 카메라 각도가 또. 야, 이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플레이 비디오 판독 하자는 거는 대부분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보크도 그럼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크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 의견 중에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비디오 판독은 저는 범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걸 다 그렇죠. 하자. 네. 지금은 범위를 지정해 놨잖아요. 근데 이 범위 지정 자체가 불필요하죠. 미국에서는 지금 KBO 리그는 다리를 빼지 않고 그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무조건 다리를 빼고 견제를 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누상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도죠. 주자 쪽에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자가 안 움직이니까요, 전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견제 2번 하고 아웃 못 시키면 세 번째 만약에 아웃을 못 시키면 보크. 보크로 지금 여러 그것도 가지 올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네. 근데 야, 근데 저는 장 의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그 관통하는 그 테마가 야구를 재밌게 재밌게 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네. 시간을 줄이게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두 가지는 반대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관통하는 게 그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커리를 앞세운 NBA에 젊은 팬들을 많이 뺏기는 메이저리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니라 저희 KBO가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야구에 사실 제가 뭐 중계 때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야구의 본질은 잘 치고 잘 받고 잘 뛰고 수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 특히 뭐 제가 하는 이 드리는 말씀 중에 야구의 본질을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최근에 이제 뭐 질이 떨어진다, 뭐 수준이 떨어진다, 야구가 뭐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참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어떻게 하면 야구의 본질을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의 본질을 건들지 않고 더 재밌는 야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메이저리그 독립리그에서 했던 어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제가 생각했던 것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질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올 시즌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이거 KBO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이게 되는데 일본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홈런 레이스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요. 조금 전에 커리 얘기도 제가 했지만 커리 볼레 트라웃 볼레 하면 미국의 젊은 애들이 7, 8명이 10명 중에 전부 커리 본다는 거예요. 트라웃 볼 기다려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준비 기간이 너무 길고 경기 시간 3시간 넘어가면 젊은 층이 다 떠나기 때문에 진짜 이 아이디어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바꿔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주제를 잡았던 이유가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그냥 조금씩 재밌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도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구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아주 어떻게 약간 좀 본질적인 얘기까지 하게 돼서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구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야구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의견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야구를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고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다 보니까 오늘 재밌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확실히 주제 근데 장성호 의원님은 확실히 야구 생각이 다르세요.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주제 받았을 때 되게 확실히 당황했어요. 깊어요. 확실히 네, 깊어요. 아니, 되게 당황했어요. 이대호가 나가서 김용희가 대주자 쓰고 그 다음 타석에 이대호가 또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친다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독립리그에서 지금 올 시즌 운영이 그렇죠. 됐던 전 그건 잘 부분이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저는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수십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경기에 뭐 질이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선발 투수가 본래 3개 내주면 그냥 강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진정으로 야구를 사랑하면 네. 야구 있는 거 진짜로. 네. 삼진 3개 먹으면 그냥 타순 바뀌고. 병살타 2번, 뭐 병살타 사실 뭐 3번까지 치기 힘들잖아요. 연타석 병살타를 치면 바로 교체하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을 했어요. 5개 중에 하나는 직구 던지기 이거 안 되나? 그런 건 안 되고. 아니 저희가 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야구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예전부터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야구를 건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3볼 2 스트라이크가 풀카운트잖아요. 2볼 1 스트라이크가 풀카운트가 되는 거죠. 무조건 승부해야 되나? 이러면 벌써 시간이 확 줄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발전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한테 의견 주실 때 이거 너무 황당한 의견 아닐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재밌어야죠. 재밌어요. 재밌어야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팬들 입장에서 야구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사실 정했습니다.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이렇게 야구 재밌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고민할지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훌륭한 분과 하고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주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야참 토론의 주 목적은 결론을 사실은 뭐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겠습니까? 결정하실 분들 그리고 또 팬들의 의견 다 들어야죠. 화두를 던지는 게 오늘 저희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충분히 화두가 던져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팬들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 오고 가다 보다 하니까 약간 좀 뭐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가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논의하시고 싶은 얘기들 아까
말씀해주신 제안한 것들 그 가운데서 이거 좀 더 논의해보면 좋겠어요라는 의견 주실 분들은 저희 알라페이스북 인별그램 그 댓글에다가 계속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정말 재밌겠다 하는 거는 좀 더 심도 깊게 저희가 논의하고 다음 야참 주제 때 그 주제를 한번 잡아가지고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알벤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그 취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뀌지 않겠죠. 안주하는 것을 택하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의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야구는 변화 앞에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변화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야구가 달라지지 않으면 돌아선 팬들의 마음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도 물론 좋습니다만 바뀌어야 간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세 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참견거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BSN 프로야구는 다음 한 주도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